네, 오늘은 이제 챕터 2의 마지막 섹션인 2.5의 디오판틴 이퀘이션 ax 더하기 by는 c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섹션의 제목이 더 디오판틴 이퀘이션이잖아요. 이건 이제 디오판틴은 이제 디오판투스라는 이제 수학자의 이름인데 뭐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오판투스가 이제 몇 살까지 살고 이제 죽었을까 이제 그건데 인생의 6분의 1을 소년으로 지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산 그 연도를 x라고 하면요. 6분의 1 x가 되고 그 다음에 12분의 1이 또 있고요. 12분의 1 x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7분의 1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5년이 또 지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반밖에 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4년간 정수론에 몰입했나 보네요. 4를 더했더니 x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은 이제 1차 방정식을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1차 방정식으로 풀어서 x는 84다 그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1차 방정식 이런 이론이 없었을 때는 뭐 이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보통 일반적으로 디오판틴 이퀘이션은 2개 이상의 변수, 미지수를 갖는 방정식의 정수해를 찾는 문제를 디오판틴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제 리니어 선형 디오판투스 방정식은 지금 이 시간에는 ax 더하기 by는 c 이 방정식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방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시오렘 2.3에서 이 방정식과 비슷한 것을 공부한 바가 있었어요. 좀 특별한 c이죠. 즉 d가 a와 b의 GCD인 경우에는 ax 더하기 by는 d 이 리니어 디오판틴 이퀘이션은 솔루션 xy를 갖는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것들 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해를 찾는 것은 우리 이제 지난 시간 그 2.4에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시간의 질문은 뭐냐면요. 이 d가 GCD가 아니고 임의의 정수 d에 대해서는 이 방정식의 솔루션을 어떻게 언급할 수 있겠는가? 네, 그게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개 예제 살펴보겠습니다. 3x 더하기 6y는 18인데요. 3과 6의 최대 공약수가 3이니까 여기에 3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4, 1 그렇게 대입해도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6 또는 10,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이 방정식의 솔루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무한히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정식은 2x 더하기 10y는 17. 이 방정식은 솔루션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얼핏 봐도 답은 없어 보여요. 그 이유는 왼쪽은 2로 묶어지기 때문에 2x 더하기 10y는 항상 짝수거든요. 그런데 17은 홀수이기 때문에 어떤 정수 xy를 넣더라도 이건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ax 더하기 by는 c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답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c의 선택에 따라서 답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가 어떤 c에 대해서 해가 있고 없고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섹션 2.5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리는 시오렘 2.9가 되겠습니다. ax 더하기 by는 c가 솔루션 정수 솔루션이죠. xy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이 d라는 것이 c를 나누는데요. 이 d는 결국 a와 b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 공약수면 해가 존재하는데 결국은 이 c라는 것이 최대 공약수의 배수일 때에만 해가 존재한다는 것이 시오렘 2.9의 1번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해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x0와 y0가 이 방정식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particular solution, 특별한 솔루션이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아무 솔루션이나 하나 우리가 알고 있으면 all other solution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다른 해는 어떤 형태로 되느냐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요. x는 x0 더하기 d분의 b t이고요. y는 y0 빼기 a 나누기 d분의 t 여기서 t는 임의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가 임의의 정수가 될 때 이 형태가 모두 다 이 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t는 이제 무한히 많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 무한히 많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의 방정식은 해가 있는지 없는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3과 6의 최대 공약수가 3이고 이 3이 이쪽에 있는 c 18을 나누기 때문에 이건 해를 갖습니다. 이건 2x 더하기 10y 2와 10의
GCD가 2인데요. 2가 17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가 무조건 없다라는 것을 바로 얘기할 수 있죠. CORM 2.9 1번 먼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 방향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이 방향은 먼저 가정의 AX 더하기 BY는 C가 정수의 XY를 갖는다 이죠. 이때 이 D를 A와 B의 최대 공약수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 즉 공약수이기 때문에 A는 D 곱하기 R, B는 D 곱하기 S, 적당한 정수 RS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C는 AX 더하기 BY니까요. 여기 A 대신에는 DR을 대입하고 B 대신에는 DS를 대입해보면 D로 묶어주네요. 그래서 D 곱하기 정수는 C가 되기 때문에 D는 C의 약수가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반대 방향 증명을 해보죠. CORM 2.3에 의해서 여기 D는 이제 A와 B의 최대 공약수잖아요. 그러면 AX 더하기 BY는 최대 공약수, 이건 이제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 솔루션을 우리가 X0, Y0 이 정수회를 그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AX0 더하기 BY0는 D가 되는 X0, Y0가 있다. 이때 가정이 지금 이쪽으로 보여야 되는 거니까 D가 C를 나누니까 D가 C를 나누죠. 그래서 C는 D의 배수, 즉 D 곱하기 T, 적당한 정수 T에 대해서 C는 D 곱하기 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는 D 곱하기 T인데요. D라는 것은 여기에서 AX0 더하기 BY0이니까 여기 D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T가 다 곱해져요. 그래서 A 곱하기 TX0 더하기 B 곱하기 TY0이 돼서 이거는 A 이걸 X라고 쓰고 B 이걸 Y라고 쓰면 AX 더하기 BY는 C, 이 방정식의 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대 증명까지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XY의 형태를 계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X'과 Y'을 이 방정식의 임의의 솔루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과 Y'의 형태를 계산을 해봅시다. 이게 해라고 했기 때문에 C는 AX' 더하기 BY'이에요. 그런데 조건에서 X0, Y0도 퍼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C는 다시 AX0 더하기 BY0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X0, Y0는 알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X'과 Y'이에요. 자, X0를 이쪽으로 넘기고 여기 Y' 있는 거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A 곱하기 X' 빼기 X0 는 B 곱하기 Y0 빼기 Y'입니다. 자, 이때 D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A는 D 곱하기 R, B는 D 곱하기 S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R과 S는 서로 소인수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건 어디에서 배웠느냐면 섹션 2.3.3에 우리가 서로 소인 것을 공부를 할 때 몇 개 코롤러리를 배웠는데 코롤러리 2.4.1에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D이면 A는 DR, B는 DS로 표현이 되고 이때 R, S는 서로 소 관계를 만족한다. 네, 이때 배운 사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DR과 B는 DS를 각각 여기에다 대입하고 B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양변을 D로 나눠주면 R 곱하기 X' 빼기 X0, S 곱하기 Y0 빼기 Y'이 됩니다. 이때 이 R을 한번 기준으로 보면요. R은 이 왼쪽 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식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R은 S 곱하기 Y0 빼기 Y'을 나눠요. 그런데 조건은 R과 S는 서로 소예요. R이 요 두 수의 곱을 나누는데 R은 S하고는 서로 소예요. 그러면 R은 이걸 나누게 됩니다. 이 정리가 뭐냐면 앞으로 뭐 또 쓰일 수 있겠는데요. 유클리드 렘마였죠. R이 두 수의 곱을 나누는데 R이 한 수와는 GCD가 1이다. 그러면 R은 다른 수를 나누게 된다. 즉 R은 Y0 빼기 Y'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Y0 빼기 Y'이 R의 배수니까 R 곱하기 T, 적당한 정수 T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Y''은 Y0 빼기 RT인데요. 이때 이 R은 쭉 올라가서 살펴보면 R은 D분의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D분의 A라는 것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 위에다가 대입해서 풀어보면 X'은 X0 더하기 D분의 B의 곱하기 T, 이 같은 T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우리가 X'의 형태와 Y'의 형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표
다시 한번 보죠. 이게 이제 프라임 떼면 x는 x0 더하기 d분의 b t이고요. y는 y0 빼기 d분의 at. 네, 이걸 증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72x 더하기 20y는 1000. 이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차피 우리가 172와 20의 GCD는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으로 한번 해보죠. 이 이유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겠습니다. 172를 20으로 나누면 몫이 8이고 12. 그 다음 20과 12가 이렇게 와서 또 나누면 나머지가 8. 12와 8이 이렇게 와서 나머지가 4. 이게 나눠지죠? 그러면 이 4가 바로 GCD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4라는 것이 이 1000을 나누기 때문에, 즉 1000이 4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저 리니어 디오판틴 이퀘이션은 해를 갖는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를 갖는 경우에 이것의 일반적인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퍼티큘러 솔루션, 해를 무조건 하나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x, y 해를 하나는 찾아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찾는 방법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활용해 보면 4는 12 빼기 8이 되고요. 8은 앞에서 20 빼기 12니까 20 빼기 12를 대입하고 여기 12에다가 172 빼기 8 곱하기 20을 대입해 보면 2 곱하기 172 빼기 17 곱하기 20이 4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왼쪽은 1000이잖아요. 4의 배수. 이거는 4 곱하기 250이니까요. 양변에 250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72하고 20은 그대로 놔두고 이 수에다가 250을 곱하면 500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250을 곱하면 마이너스 425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x가 되고 마이너스 4250을 y라고 하면 172x 더하기 20y는 1000이 되는 퍼티큘러 솔루션을 한 쌍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x0는 500 그리고 y0는 마이너스 4250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정식의 퍼티큘러 솔루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x0, y0를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앞서 배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인 것 같아요. 이제 퍼티큘러 솔루션도 구했기 때문에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시오렘에서 x는 x0 더하기 d분의 bt, y는 y0 빼기 d분의 at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x0는 앞서서 500이라고 했고요. y0는 마이너스 4250입니다. 그리고 d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니까 4가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의 20t 해서 x는 500 더하기 5t가 되겠고요. y는 마이너스 4250 마이너스 43t가 되겠습니다. 이때 만일 파지티브 솔루션을 구해라, 즉 x와 y가 모두 다 양수인 걸 구해라, 그러면 우리 x 형태 y 형태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것은 500 더하기 5t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4250 빼기 43t가 0보다 크다. 이 두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요. t는 마이너스 100보다는 스트릭트하게 크고 아마 이거 나눠보면 마이너스 98점 얼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는 하나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99.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x는 5 그리고 y는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앞에 이제 퍼티큘러 솔루션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복잡한 500 마이너스 4250이 아니라 이것도 해였으니까요. 5하고 7을 처음부터 선택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다 5를 대입하고 7을 대입하면 이게 860이고 140이니까 1000 딱 맞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5하고 7이 바로 눈에 보이면 굳이 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수론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퍼티큘러 솔루션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답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혹시 이제 운이 좋게 바로 퍼티큘러 솔루션이 보인다고 하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 2단계로 넘어가서 답을 쓰면 훨씬 간단한 답이 나오기는 합니다. 네, 이번 코롤러리는 좀 특별한 경우죠. A와 B가 서로 소이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1이 되고 요 1이 요 C를 항상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항상 답이 있고요. 우리가 퍼티큘러 솔루션을 알고 있으면 아까 앞에 시오렘에서 D가 1인 경우니까요. X는 X0 더하기 BT, Y는 Y0 마이너스 AT 이렇게 간단하게
답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네, 2.5 디오판틴 이퀘이션 매우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ax 더하기 by는 c가 언제 해를 갖는지 우리가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배웠고, 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답을 구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잘 공부를 해야지 우리 4장으로 이 내용이 연결이 될 거거든요. 네, 이로써 2.5 즉 챕터 2까지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